성공은 귀는 열고 입은 닫는 것으로 시작한다. 반응하면 이용당한다. 나는 깨달았다. 세상은 내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대신 내 반응을 유도한다. 감정을 건드리고 오해를 흘리고 시선을 조작해서 내가 먼저 무너지게 만든다. 그들의 공격은 그칠지 않다. 정교하고 유려하고 조용하다. 그들은 내게 화를 내지 않는다. 그 대신 내가 화나도록 만든다. 그들은 내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대신 내가 나를 깎아내리도록 만든다. 그들은 나를 밀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든다. 이게 바로 세상의 전략이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짧은 표정 하나가 당신의 중심을 흔드는 도화선이 된다. 그리고 그 반응이 바로 그들의 무기가 된다. 나는 그걸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깨닫기까지 오래 걸렸다. 나는 참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걸 배웠다. 그건 반응하지 않는 법이다. 누가 내 말을 왜곡하든, 누가 내 표정을 트집 잡든, 누가 나의 침묵을 무기로 삼든 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다. 설명하는 순간 지고 있다는 걸, 해명하는 순간 흐름이 바뀐다는 걸, 반박하는 순간 그 틀 안에 들어간다는 걸. 나는 중심을 지켜야 했다. 내가 움직이는 순간, 내가 흔들리는 순간, 내가 그들의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나는 내 길을 잃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오해에 반응한다. 비난에 반응하고 무시에 반응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욕구 자체가 함정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가 외부의 시선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은 전략이 아닌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오랫동안 나를 도구로 쓰게 놔두었다. 어떤 날은 가족을 위해서, 어떤 날은 조직을 위해서, 어떤 날은 불안한 미래를 막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나를 소비하는 건 나의 반응이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나는 증명하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내 기준을 그에게 넘겼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 나는 해명하려 했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이야기를 그의 틀 속에 가뒀다. 누군가 나의 결정을 조롱했을 때 나는 설명하려 했다. 그 순간 나는 판단자가 아니고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단순한 무시가 아니다. 무시와 무반응은 다르다. 무시는 도피지만 무반응은 전략이다.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가장 명확한 주도권의 선언이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 냉정은 가장 강한 경계의 신호였다.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관성은 가장 날카로운 기준의 칼날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반응을 요구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왜 이 자리를 떠났냐? 왜 말을 아끼냐? 나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라 흔들기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누구의 도구도 되지 않는다. 나는 흐름을 통제한다. 내가 말할 타이밍을, 내가 움직일 타이밍을, 내가 무너질 수도 있는 타이밍조차 내가 고른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내 반응 하나조차 전략으로 설계한다. 기준이 선명해졌다면 그 다음은 방향이다. 나는 단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 더 멀리 보기 위해 기준을 세웠다. 방향이 없는 사람은 사소한 바람에도 휘청인다. 그러나 방향이 있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걷는다. 나는 언제나 물었다. 지금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이 말 한마디가, 이 행동 하나가, 이 관계 하나가 나의 시간을 어디로 이동시키는가? 세상은 속도를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멀리 본다. 단기적 보상에 반응하지 않는다. 당장의 인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은 명확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부를 쌓을 것인가. 단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성공할 것인가. 나는 오래전부터 결심했다. 나의 부는 나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목적 없는 욕망을 버렸고 의미 없는 관계를 잘라냈다. 삶은 길지 않다. 그러나 충분히 단단할 수 있다. 내가 단단하기 위해선 목적이 선명해야 한다. 목적은 나의 판단을 빠르게 만들었고 결정을 가볍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망설일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한다.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 목적이 나를 이끈다. 그러나 방향만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다.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선 규율이 필요하다. 나는 내 감정을 믿지 않는다. 감정은 나를 잠깐 끌어올릴 뿐이지. 끌고 가지 않는다. 나를 끝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반복과 규칙이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리듬으로 살아간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정해진 기준으로 관계를 정리한다. 규율은 나의 에너지 낭비를 줄였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사람을 신뢰한다. 나 자신부터 내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실망하지 않는 일상을 만든다. 지키는 사람은 강하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세상과의 거래에서 무기가 된다. 나는 늘 선택의 순간마다 규율을 꺼내들었다. 하고 싶은가 아닌가가 아니라 해야 하는가 아닌가, 감정이 동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행동이 기준과 맞는가 아닌가. 그렇게 나는 감정이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내 기분보다 내 방향이 중요했고 내 피로감보다 내 목적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나는 심도 전략적으로 했다. 멈추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돌아올 타이밍을 정해두고 다시 갈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하며 쉰다. 그냥 쉬는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 나는 돌아올 준비를 하며 쉰다. 그것이 규율이다. 나의 리듬을 끊지 않는 것. 나의 기준을 흐리지 않는 것. 이제 규율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보다 먼저, 판단보다 먼저 행동이 움직인다. 나는 계획보다 실행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았다. 그러나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그 드문 사람이 되기로 했다.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 기준과 신념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 그래서 나는 기록했고 실행했고 실패했어도 돌아와 다시 행동했다.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보지만 나는 그보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움직였던 날들을 기억한다. 부는 반복해서 생긴다. 작지만 확실한 규율, 피곤하지만 어김없는 실행, 작게 흔들려도 돌아오는 방향 감각. 그것이 결국 성취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행동력이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움직이느냐 마느냐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기준이 분명하면 행동은 당연해진다. 그래서 나는 결심이 필요 없는 삶을 만든다. 오늘 할 일은 어제 정해졌고 어떤 말을 들어도 반응이 고정되어 있으며 어떤 일이 닥쳐도 기준이 행동을 이끈다. 반응은 자극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행동은 기준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나는 자극이 아닌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고 그것이 내가 만든 삶이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이긴 적이 없다.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했고 무너졌고 속기도 했다. 기준을 지켰다고 해서 늘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돌아왔다.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회복력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든 아니든 내가 책임졌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누구도 나를 대신 일으켜줄 수 없다. 다시 일어나는 건 내가 나에게 주는 기회다. 나는 그 기회를 너무 자주 놓쳐봤고 그래서 2번 다시 놓치지 않기로 했다. 넘어져도 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걷기로 한 사람은 다르다. 나는 그 사람이 되기로 했다. 중심을 잃어도 기준은 지켰다. 관계가 무너져도 신념은 남겼다. 수치심 속에서도 방향은 꺾지 않았다. 그게 회복력이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에게 손 내미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을 나는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조금씩 감사라는 감정을 배우게 됐다. 처음부터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다. 너무 많이 잃어봤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에 감사했다. 나는 작고 단단한 것에 감사했다. 말없이 곁을 지킨 사람, 원칙을 존중해준 거래처, 조용히 일관성을 지켜온 팀원, 그들은 내 기준을 보고 판단했고 나는 그 기준으로 관계를 남겼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다. 내가 잃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들이 나를 구한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내가 만든 삶에서 온다.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게 된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지킨 선택들이 언젠가 삶 전체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나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면 어떤 변화도 수용할 수 있다. 유연함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다. 나는 자주 접었다. 계획을, 예상을, 사람을. 그러나 기준은 접지 않았다. 중심을 유지하면서 바뀌는 법을 배웠다. 나는 지키는 사람인 동시에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원칙은 그대로지만 방식은 바꿨고 목적은 같지만 길은 달라졌다. 그 유연함이 나를 오래가게 했다. 고집은 부러지고 유연함은 살아남는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오래가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 바뀌었다. 그러나 바뀌어도 중심은 그대로였다. 결국 나를 만든 건 그 중심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말이 적었고 반응이 없었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불이 있었다. 그 불을 밖으로 내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끓지 않기로 했다. 대신 태우기로 했다. 감정을 태우고 욕망을 태우고 시선을 태웠다. 그래서 남은 건 기준뿐이었다. 세상은 반응하는 사람을 조종한다. 그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조종하지 못한다. 나는 조종당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반응을 고르고 내 관계를 설계하고 내 삶을 건축했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고 나의 무기였다. 나는 쉬운 길을 걷지 않았다. 단단한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관계에 끌려다니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곳에 머물지 않는다. 나를 닳게 만드는 말, 나를 흐트러뜨리는 사람, 나를 낭비하게 하는 구조 안에 더 이상 서 있지 않는다. 내 기준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나의 불을 보호했고 나의 삶을 설계했다. 나는 그 기준 위에 삶을 세웠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쌓은 것만이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제 묻겠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기준 위에 서 있는가? 그 기준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갉아먹고 있는가? 기준은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세운 그 순간부터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로만 세우지 말고 선택으로 증명하라.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사람만이 흐름을 통제한다. 관계를 설계하고 시간을 지배하고 인생을 재구성할 수 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도구가 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사용자가 된다. 기억하라. 기준은 책 속의 철학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존 전략이고 타협하지 않는 힘이며 세상과 거래하는 통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당신의 부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비교했고 모든 걸 잃었다. 처음엔 나도 조급했다.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기분, 도태될 거라는 불안. 그 감정은 실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유행을 타고 급성장했고 누군가는 단기 전략으로 눈부신 수익을 만들었다. 나는 그걸 보며 스스로를 의심했다. 이대로 괜찮을까? 이 속도로 이 방식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 순간 기준이 흔들렸다. 내가 왜 이 구조를 택했는지, 어떤 리듬으로 버텨야 하는지 있고 그들의 속도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열등감은 그렇게 그 속에서 자라난다. 실패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기준이 있던 사람도 방향이 있던 사람도 그 순간부터는 중심을 잃는다. 비교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다. 설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심리적 결함이다. 나는 감정에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들이 쌓은 부가 무엇으로 지탱되는지를 들여다보자 그 화려함 뒤엔 일관된 전략도 반복 가능한 방식도 없었다. 단지 한순간의 속도, 우연히 닿은 타이밍, 과잉된 욕망뿐이었다. 나는 그걸 보는 순간 알았다. 비교는 자극일 뿐이고 기준은 방향이라는 사실을. 비교는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준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보게 한다. 나는 시장이 아닌 내 원칙, 유행이 아닌 내 구조, 타인의 전략이 아닌 나만의 설계를 선택했다.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그 페이스로는 시장에서 도태될 겁니다.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들은 속도를 보고 있고 나는 구조를 보고 있다. 나는 매일 같은 리듬으로 시스템을 점검했다. 작은 변화에도 구조를 다시 조정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수치로 관리했다. 누구보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오래가는 방식이었다. 비교는 속도를 자극하고 열등감은 과속하게 만든다. 그리고 과속은 반드시 충돌을 부른다. 나는 그 충돌을 겪지 않기 위해 비교를 철저히 거부했다. 내가 만든 설계 위에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은 나를 가장 멀리 데려갔다. 나는 빠르지 않았다. 하지만 무너진 적도 없었다. 내가 만든 구조는 끝까지 버텨냈다. 비교는 욕망을 가장 교묘하게 자극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점점 소모된다. 남보다 더 갖기 위해, 더 보여주기 위해, 더 빠르게 올라가기 위해 모든 자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그 끝에는 만족이 없다. 왜냐하면 비교의 구조는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따라잡은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고 그 역시 또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다. 그 구조 안에서는 아무도 중심에 설 수 없다. 기준 없는 경쟁은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그 구조 밖에 서기로 했다. 나는 나만의 목적을 정했고 그 목적에만 집중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가치였고 소유가 아니라 영향력이었다. 나는 돈을 쫓지 않았다. 돈은 기준 위에 저절로 쌓이는 부산물이었고 내가 지킨 원칙의 결과였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위해 원칙을 흔든다. 그러나 나는 원칙을 위해 결과를 기다렸다. 비교하는 사람은 결과를 조급해하지만 기준 있는 사람은 과정을 천천히 쌓는다. 나는 깨달았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부의 평가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가에 민감하고 평판에 흔들리고 인정에 굶주린다. 결국 부는 그 손에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는 평가가 아니라 지속성 위에 쌓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 가고 싶었다.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훈련했다.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붙들었다. 사람들이 공포에 휘둘릴 때 무엇을 버텨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비교는 포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지만 기준은 포기를 전략으로 만든다. 그래서 나는 포기했다. 남들의 인정을, 보여주기식 소비를, 빠르게 번 돈의 유혹을. 그 포기 덕분에 나는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차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훈련의 결과였다. 나는 욕망을 다스리는 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이 내 부를 지켰다. 기준은 나를 외롭지 않게 했다. 비교 속에 사는 사람은 늘 외롭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이 왜 이 길을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이만큼 벌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남들의 숫자를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 부는 방향 없는 욕망에 삼켜진다. 나는 그 구조가 무섭도록 잘 보였다. 그래서 기준을 쥐고 살았다. 기준은 곧 정체성이었다. 나는 그 기준으로 일했고 기준으로 관계를 맺었고 기준으로 삶을 설계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기준으로 검토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흔들리지 않았다. 그 기준이 나를 성장시켰고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다수가 가는 길을 외면해야 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길을 설계해야 한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길 끝에서 만나는 결과가 온전히 내 것이라는 것을. 열등감 없는 부, 그것은 기준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 나는 그 진실을 증명했다. 기준 없는 사람은 늘 선택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택을 남에게 맡긴다. 유행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세상의 흐름대로 따르며 대중의 감정에 휩쓸린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다. 동력 상실, 정체성 붕괴,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부. 나는 그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보다 더 믿었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보다 내가 누구인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작은 위기에도 무너졌고 예상치 못한 시선에도 흔들렸다. 나는 그런 삶을 경계했다. 나는 선택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내 기준에 맞는 결정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수많은 낭비에서 구해줬다. 돈의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정체성의 낭비. 비교는 사람을 외면하게 만든다. 자기를 외면하고 본질을 외면한 채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다. 기준은 그 반대다. 자신을 응시하게 만들고 삶의 설계자가 되게 한다. 나는 언제나 설계하는 쪽을 택했다. 우연히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 위에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기준 없는 선택은 도박이고 기준 있는 선택은 전략이다. 나는 전략을 쌓았다. 그리고 그 전략의 첫 줄은 언제나 동일했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비교하지 않겠다는 건 단지 감정을 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 전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다. 누구의 결과를 흉내내지 않고 누구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으며 누구의 기준으로 나를 재지 않겠다는 결단이다. 그 결단은 자유다. 그리고 그 자유 위에서만 진짜 부는 시작된다. 사람들은 자꾸 부를 결과로만 본다. 하지만 나는 부를 과정으로 본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고 반복적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힘이 깃들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서운 힘. 나는 그 힘을 택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압박 대신 나의 구조를 점검하는 일에 집중했다. 남보다 돋보이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다듬는 데 시간을 썼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비교는 항상 밖을 보게 하지만 기준은 안을 보게 만든다. 나는 밖이 아닌 안을 봤다. 시장이 아니라 나의 습관을, 유행이 아니라 나의 철학을, 속도가 아니라 나의 리듬을. 그 리듬이 삶이 되었고 그 삶이 부가 되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집중은 깊고 실행은 명확하며 회복은 빠르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자 했다. 그래서 언제나 말보다 기준이 먼저였고 반응보다 설계가 먼저였다.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만 남겼다. 그 선택들이 내 부를 설명했다. 자극적인 기회를 외면한 날들,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감춘 날들, 실적보다 구조를 챙긴 날들, 그 하나하나가 나를 만들었다. 나는 안다. 비교는 늘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든다. 기준은 늘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약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지킨 덕분에 강해졌다. 그 강인함은 지금도 흔들림 없이 나를 밀고 간다. 삶이 아무리 빠르게 흘러도 나는 내 리듬대로 걷는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나는 내 기준대로 산다. 비교가 아닌 기준, 열등감이 아닌 설계, 남의 인생이 아닌 나의 구조, 그것이 내가 선택한 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준이 있어도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수없이 봐왔다. 기준을 가진 사람조차 중심을 잃고 무너지는 장면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실적이 아니다. 중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들은 자기 능력을 의심하지만 내가 본 실패는 대부분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비교를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균형을 잃었다. 방향을 잃은 사람은 속도로 만회하려 한다. 남을 따라가고 있다는 자각은 더 빨리 가야 한다는 조급함을 만든다. 그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고 전략을 망치고 결국 자신을 낭비하게 만든다. 나는 그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다. 잘 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원칙이 있었고 설계가 있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을 보기 시작했다. 더 많은 걸 가진 사람, 더 빨리 오른 사람, 더 화려하게 인정받는 사람, 그들을 보는 순간 자신의 방향이 의심스러웠고 자신만의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갑자기 말이 많아졌고 움직임이 커졌고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 중심이 무너지면 결국 모든 게 따라 무너진다. 부러움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다. 방향을 바꾸라는 외부의 자극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신호에 반응했고 나는 그 자극을 끊어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남을 의식한 순간 나의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는 걸. 나는 나의 궤도를 유지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썼다. 눈앞의 수익보다 나만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들이 이룬 것을 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더 벌기 위해 무너뜨린 질서, 더 빨리 가기 위해 희생한 리듬. 나는 그 대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용히 움직였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반복했고 의미 없을 것 같은 기록을 끝까지 남겼다. 그 조용한 반복이 결국 말보다 오래 남았다. 나는 누구보다 느렸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 내가 택한 방식은 빠르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후퇴하지 않았다. 내 방식은 튀지 않았지만 낭비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종종 이만하면 됐다는 말을 쉽게 한다. 나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기준은 비교보다 무섭고 유지되는 성과는 올라가는 곡선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나는 외면보다 내면을 먼저 다듬었고 반응보다 운용을 먼저 배치했다. 말보다 리듬을 먼저 챙겼고 속도보다 궤도를 먼저 정비했다. 그것이 나의 방식이었고 그 방식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비교에서 출발한 분은 늘 타인의 증거를 필요로 한다. 내가 이만큼 이뤘다는 말 대신 저 사람보다 낫다는 비교로 존재를 증명한다. 나는 그런 증명을 포기했다. 내 존재는 비교로 정의되지 않는다. 내 방식은 누구에게도 설명되지 않는다. 나는 조용히 그리고 끝까지 남는 걸 택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말로 쌓은 분은 말로 무너지고 타인의 시선으로 세운 성과는 타인의 비판으로 무너진다. 나는 행동으로 쌓았고 점검으로 유지했고 조용한 리듬으로 끝까지 갔다. 그렇게 축적된 것만이 마지막에 남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을 증명하고 있는가? 남보다 빠르다는 자만인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숫자인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아가는 꾸준함인가? 비교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앞세운다. 성과를 과장하고 속도를 미화하고 격차를 자극한다. 하지만 오래가는 분은 그런 방식으로 쌓이지 않는다. 그분은 조용한 반복에서 나오고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얻는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보여주는 것이 멈추는 순간 무너진다. 그러나 지켜내기 위한 삶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끝까지 남는다. 그건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를 붙드는 싸움이었다. 말로 증명하지 않아도 결과가 말해주는 삶, 빛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방식. 그게 진짜 당신의 부다. 부자가 되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라면 당신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채운 만큼 허전하다. 나는 요즘 사람들이 무섭다. 달리고 또 달린다. 아무 방향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아서, 성공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쉼없이 자신을 밀어붙인다. 나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다. 새로운 루틴을 찾고 성공자의 아침 습관을 뺏기고 매일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 자신을 묻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건 성장이 아니라 소진이라는 것을, 결과가 아니라 자기 비하라는 것을. 그들은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소외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끝까지 몰아세우는 것이다. 뒤처지고 싶지 않기 위해 멈추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개발이라는 말이 언젠가부터 자기를 갈아넣는 노동이 돼버렸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나를 키우기 전에 먼저 나를 지켰다. 성과를 내기 전에 먼저 나를 정리했다.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어떻게 그토록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가? 나는 축적하려 하지 않았다. 정렬했을 뿐이다. 나의 기준에 따라 생각을 정렬하고 시간을 정렬하고 사람을 정렬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이 쌓으려 한다. 지식, 스펙, 루틴, 목표, 기록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질식한다. 그건 부가 아니다. 그건 기획 없는 짐일 뿐이다. 나는 복잡한 것을 경계했다. 왜냐하면 혼란은 방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목표는 기준을 흐리고 너무 많은 계획은 본질을 가린다. 사람들은 해야 할 일에 목숨을 건다. 하지만 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제거했다. 그래야 내 안에 중심이 보였기 때문이다. 성과는 쌓는 것이 아니다. 성과는 버린 이후에 남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서 욕망을 드러냈다. 남들이 가진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남들이 간 길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욕망은 방향을 바꾼다. 기준은 방향을 지킨다. 현대인은 동기부여에 중독되어 있다. 자기계발서 한 권 읽고 감동하고 자기계발 강연 보고 자극받고 몇 시간짜리 요약 영상을 보고 또 새로 태어난 듯 다짐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결핍은 자극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결핍은 철학으로만 해결된다.
자극은 하루를 바꾸지만 철학은 생을 바꾼다. 나는 인생을 바꾸는 데에 결심을 쓰지 않았다. 나는 기준을 썼다. 결심은 기분에 흔들리지만 기준은 구조다. 구조는 나를 다시 원위치로 되돌린다. 흔들려도 돌아올 곳이 있다. 그게 구조다. 그게 철학이다. 나는 어떤 순간에도 내 삶의 구조를 잃지 않았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기회 앞에서도 나는 빠른 길보다 오래 가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 내가 선택한 길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과를 기준보다 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결과를 너무 빨리 요구한다. 3개월 안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자신을 의심하고 6개월 안에 결과가 없으면 방향을 바꾼다. 하지만 나는 묻고 싶다. 그렇게 짧은 시간으로 인생을 판단할 수 있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나는 10년을 준비해 1년을 만들었고 또 그 1년을 다듬어 평생을 설계했다.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다. 방식은 흔들리지 않는다. 방식은 쌓인다. 방식은 결국 기준이 된다.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짜 불완전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개발한 적이 없다. 나는 나를 정비했고 정렬했고 기준을 새겼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말한다. 그는 성장했다고. 그 말이 틀렸다. 나는 성장한 게 아니다. 나는 내 안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막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멀리 왔다. 나는 사람들이 더 나은 내가 되겠다고 말할 때마다 의심한다. 그 말엔 2가지 함정이 숨어 있다. 첫째,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는 전제. 둘째,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착각. 그들은 말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날 인정할 거야. 더 나은 내가 되면 기회가 생길 거야. 더 나은 내가 되면 존경받을 자격이 생길 거야.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그 모든 문장의 주어는 당신이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남이다. 그게 문제다. 성장의 기준을 외부에 둔 순간 성장이라는 단어는 소모된다. 더 나아져도 불안하고 더 이뤄도 초조하다. 성과는 쌓이는데 자존감은 줄어든다. 그건 성장이 아니라 자기 소진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다. 자기 개발에 중독된 채 매일을 쥐어짜는 사람들. 책에서 해답을 찾고 강연에서 구원을 구하고 성공자의 루틴을 베끼고 그 모든 것을 자기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그러나 실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더 나은 나를 위해 움직인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지켜야 할 나로 살기 위해 기준을 세웠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아름답지만 기준 없는 성장은 탐욕이다. 성숙이라는 단어는 조용하지만 그 안엔 엄격한 자정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를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먼저 바꿔야 할 구조를 봤다. 사람은 구조 안에 살아간다. 생각의 구조, 관계의 구조, 선택의 구조. 자기 개발을 해도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다. 다른 책을 읽고 다른 목표를 세우고 다른 언어로 말해도 삶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모든 행동이 같은 구조 안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건 기준에 맞는가? 이 관계는 나를 키우는가? 이 선택은 나를 지키는가? 성공은 크기보다 구조에 있다. 속도보다 방향에 있다. 노력보다 기준에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오직 한 사람만을 만족시키면 된다. 바로 어제의 당신이다. 비교는 성장을 흐린다. 누군가를 따라가려는 순간 기준은 사라지고 목표만 남는다. 나는 목표를 쫓지 않았다. 나는 방향을 설계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늘 내가 정의한 기준 위에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관리하는 데 능숙하다. 시간을 쪼개고 습관을 기록하고 감정을 조절한다. 그 정교함은 인상적이지만 나는 묻고 싶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가? 그렇게까지 해서 도달하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그 끝에 있는 건 정말 당신인가? 아니면 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운 타인의 기준인가? 나는 성취를 위해 나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성취의 조건을 고쳤다. 성과가 나를 평가하지 못하게, 속도가 나를 흔들지 못하게, 남의 칭찬이 기준이 되지 않게, 남의 침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나는 강했다. 그 강함은 나를 바꾸는 데서 오지 않았다. 나를 지키는 힘에서 왔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강박은 결국 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무한 반복하게 만든다.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갉아먹는다.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멸을 연습하고 있는 셈이다. 나는 경계했다. 끊임없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를, 그리고 그 속삭임이 어느 순간 삶의 축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나는 결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나는 방식으로 나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단 하나였다. 기준에 맞게 산다. 그 기준이 나를 지켰다. 그 기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 기준이 나를 남과 다른 존재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독창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진짜 독창성이란 유일한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만 태어난다. 기준 없는 다양성은 소음이고 기준 있는 반복은 일관성이다. 나는 나를 반복했다.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선택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 반복이 나를 지켜줬다. 그리고 그 반복이 결국 내 이름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나는 자주 오해받았다. 사람들은 내가 욕심이 많아서 돈을 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자유를 원했다. 세상은 자유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 자유는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기준의 결과다. 기준 없는 사람은 매 순간 묻는다. 이게 맞나? 이 방향 괜찮을까? 지금 이 선택은 틀린 게 아닐까? 그 불확실함은 무게가 된다. 그 무게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결국 타인의 기준에 기대게 만든다. 남들은 이렇게 했다. 성공한 사람들은 저렇게 산다. 지금 이걸 놓치면 끝이다. 그래서 기준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그들은 늘 뭔가에 반응하며 움직인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늘 누군가의 그림자에 묶여 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기준을 세웠다. 그 기준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붙잡히지 않았다. 나는 지금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철학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운다. 그 목표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 믿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목표는 방향이 아니고 구조도 아니다. 목표는 외부의 신호다. 기준은 내부의 구조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길을 잃는다. 왜냐하면 그에겐 돌아갈 좌표가 없기 때문이다. 길을 잃었을 때 지도를 다시 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 출발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다. 나는 늘 나의 출발점을 기억했다. 왜 시작했는가? 무엇을 위해 거절했는가? 어떤 말 앞에서 침묵했는가? 어떤 이익 앞에서 돌아섰는가? 그 출발점은 가난이 아니었다.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다. 진짜 출발점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고정점이 있어야 한다. 그게 기준이다. 성과는 때로 나를 부풀게 만들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그러나 나는 멈췄다.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 왜냐하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지킬 것을 정해두었다. 말, 행동, 관계, 돈, 그것들은 수단일 뿐이었다. 내가 정말 지키고 싶었던 건 자유였다. 그리고 자유는 그 어떤 성공보다 비쌌다. 자유를 얻기 위해 나는 수많은 기회를 놓쳤고 수많은 사람을 보냈고 수많은 돈을 흘려보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기준을 지킨다는 건 결국 자유의 가격을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속박 없는 성공을 원했다. 타협하지 않는 언어, 흔들리지 않는 결정, 흑백이 분명한 선택. 그건 오직 기준 위에서만 가능했다. 나는 성과를 이룬 사람이 아니다. 나는 기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다. 성과는 그 결과로 따라왔을 뿐이다. 이제 다시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쌓았는가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에 충실한가? 자기 개발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기준 없는 사람은 불안에 쫓겨달린다. 기준 있는 사람은 방향을 따라 걷는다. 나는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걸었다. 왜냐하면 나에겐 돌아갈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내 삶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곤 했다. 지금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열정, 목표, 성장 모두 틀렸다. 당신을 움직이고 있는 건 불안이다.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봐왔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압박, 멈추면 뒤처질 것 같다는 공포,
더 나아지지 않으면 가치가 사라질 것 같은 착각, 그 불안을 의지처럼 포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늘 바쁘다, 할 일이 많고 꿈이 크고 다짐이 거창하다. 그런데도 이상할 만큼 공허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움직여도 도착점이 없기 때문이다.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끝없이 달리는 사람을 경계했다. 왜냐하면 방향 없이 달리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충돌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부딪히고 무너진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봤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무합니까? 다 이뤘는데 왜 하나도 안 채워집니까? 내가 원했던 삶이 이게 맞습니까? 그때 나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려 여기까지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뤘다고 말한다. 나는 지켰다고 말하고 싶었다. 나는 이룬 것이 없다. 나는 지켜낸 삶을 살았을 뿐이다. 기준을, 태도를, 나만의 설계를.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며 자신을 갈아넣는다. 나는 자기 확신을 위해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이 때로는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나는 일찍이 배웠다. 성과는 소리를 낸다. 그러나 기준은 소리 없이 당신을 위로 끌어올린다. 사람들은 숫자로 자신을 드러내지만 나는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내 이름을 만들었다. 나는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다. 강함은 순간의 표현일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음은 기준이 만든 구조다. 나는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관리 가능한 형태로 설계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설계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팔지 않는다. 기준이란 그런 것이다. 팔리지 않는 존재, 흔들리지 않는 원칙,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철학.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남들이 외면한 것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고자 했다. 그래서 나는 잊히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당신에게 진짜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무엇으로 버티고 있는가? 지식인가? 성과인가? 남들로부터의 인정인가?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당신 안에 마지막으로 남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나는 그것이 당신의 기준이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곧 당신의 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재난을 기회로 바꾸려 했다. 공포를 벗기면 부가 드러난다. 나는 공포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을 없애려 하지도 않았다. 그 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다. 모두가 불안을 이야기할 때 나는 질문을 바꿨다.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한가? 아니면 준비되지 않아서 두려운가? 그 차이를 모르면 평생 흔들린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제자리에 멈춰선 자의 눈앞에서는 두려움이 더 커질 뿐이다. 사람들은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정치가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세상이 미쳐 날뛴다고 말한다. 그건 세상이 엉킨 게 아니다. 세상은 항상 똑같았다. 흔들리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불확실성은 공기와 같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틈을 파고든다. 결코 없앨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단단한 닻을 세웠다. 모두가 흔들릴 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누구를 따라갈지보다 어디로 갈지 먼저 정해뒀다. 그 결정이 나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 확신이 나를 버티게 만들었다. 나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깨달았다.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겁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담대한 이가 아니라 갈 길을 준비해둔 사람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답한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한 거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움직임은 공포를 지우고 정리는 두려움을 분해한다. 미래를 맞이하는 건 점을 치는 게 아니다. 상황에 맞게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다. 위기를 피하려 하지 마라. 성공은 위기를 정면으로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다. 피하는 자는 늘 위기를 두려워한다. 맞서는 자만이 자신의 길을 다시 다진다. 내 방식은 단순했다. 태풍이 오기 전 나는 미리 배를 묶어뒀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나는 걸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수없이 그려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순간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지만 나는 먼저 흐름을 읽는 법을 배웠다. 미래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다. 당신이 설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 목까지 설계해버린다. 그리고 당신은 그 낯선 세계에서 조연이 되어 선다. 나는 내 인생을 직접 그렸다. 내 그림 안에는 우연의 여지가 없었다. 공포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도록
모든 선 하나하나의 의도를 새겼다. 그게 나의 방식이다. 예측하려 하지 마라. 정리하고 설계하라.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묻는다. 나는 그렇게 묻지 않았다. 어떤 일이 올 때 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던졌다. 질문이 다르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언제나 문제는 발생한다는 전제를 깔고 살았다. 아니,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불안했다. 그래서 가능성을 쪼개고 예상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 나에게 불확실성은 경고가 아니라 신호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신호 앞에서 주저앉기 때문이다. 그 정지선 앞에서 나는 뛰어올랐다. 앞서가는 자는 멈춘 자를 뒤로 하고 선다. 그건 전략이 아니라 현실의 순서다. 나는 고비마다 더 단단해졌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다. 내 일상이 반복된 훈련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위기를 무서워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내가 준비한 리듬이 빛났기 때문이다. 모두가 넘어지는 순간 나는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았다. 그 흔들림을 버티게 한 건 평소에도 바람이 부는 듯 살았기 때문이다. 나는 고요한 날에도 준비했고 안정된 시간에도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래서 진짜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았다. 두려움을 없앤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버티는 기술을 익힌 것이다. 나는 감정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공포는 감정을 흔든다. 하지만 나는 감정 대신 리듬으로 움직였다. 사람들은 감정을 달래려 한다. 나는 감정의 방향을 조정했다. 내가 언제 흔들릴지, 어떤 순간에 조급해질지를 미리 생각해 두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나는 감정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도 나는 내가 평소 연습해둔 방식으로 맞설 수 있었다. 이게 바로 나를 잃지 않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불을 다룬 방식이다.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불확실성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늘 존재해온 배경이다. 이걸 알았을 때 나는 진짜 불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불확실한 세상을 견디는 힘은 정보도 재산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건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를 끝까지 놓지 않는 힘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앞이 안 보여서 움직일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생각했다. 앞이 보일 때만 걷는다면 그건 비전이 아니라 그저 따라 걷는 것이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걷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게 비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지금에만 갇힌다. 당장의 생존, 눈앞의 위기, 타인 반응에 목숨을 건다. 그러나 나는 그럴수록 더 큰 틀에서 나를 바라봤다. 지금의 선택은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인가?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건 오직 방향뿐이다. 나는 세상이 흐릿해질수록 내 안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신념은 크고 거창한 말이 아니다. 그건 위기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문장 한 줄이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오해해도 이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줄. 나는 그걸 붙잡고 버텼다. 모두가 흔들릴 때 나는 그 문장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건 내가 숨을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라 나를 세우는 중심점이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러고는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 나는 그 불신이 두려웠다. 타인의 시선보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순간이 더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쉽게 지우지 않았다. 내가 만든 원칙을 지키는 건 타인을 납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나를 믿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쌓이면 방향이 된다. 나는 확실하지 않은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있는 걸 가장 두려워했다. 이 길을 왜 걷기 시작했는지, 무엇을 위해 버텼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비전이 된다. 믿음은 방향을 주고 비전은 걸어갈 이유를 준다. 이 둘을 잃는 순간 세상이 아무리 넓어도 갈 곳은 없어지는 법이다. 혼란의 시기에 가장 강한 무기는 돈도 권력도 배경도 아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왜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는 것.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이고 불이 꺼져도 나를 다시 일으키는 불씨였다. 모든 게 사라진 듯 보여도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진 자로 남고 싶었다.
그래서 무엇이 와도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나는 멈춘 채로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움직임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의 질서를 부여한다. 생각보다 중요한 건 움직일 힘이다. 사람들은 뭘 알아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다르게 배웠다. 시작해야 뭘 알아야 할지가 보인다. 정보가 쌓인다고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정보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멈춰있는 한 모든 정보는 단지 불안의 근거가 될 뿐이다. 나는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먼저 기억하게 만들었다. 감정이 복잡해질수록 나는 더 단순하게 행동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찾았다. 그 작은 습관이 나를 되살렸다. 두려움은 크고 막연하다. 하지만 행동은 작고 구체적이다. 그 둘이 부딪히면 결국 행동이 이긴다. 왜냐하면 공포는 상상이고 행동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움직이는 데 있어 감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아니라 흐름에 따라 살았다. 기분이 좋을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정한 흐름에 따라 움직였다. 의욕이 없을 때도 마음이 소란스러워도 나는 내가 설계한 하루를 반복했다. 그것이 반복되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리듬에 따라 걷고 있기 때문이다. 그 리듬이 나를 지키고 끌고 갔다. 내가 의심할 때도 감정이 무너질 때도 그 리듬은 나를 다시 일으킨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계획을 버린다. 나는 위기가 오면 계획을 다시 꺼냈다.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다. 반복된 훈련이 만든 직감이다.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비슷한 순간에 멈췄다. 그 반복은 내 안에 예측 가능한 나를 만들었다. 세상을 예측하기 전에 나를 예측하는 게 먼저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내가 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힘이다. 그건 나 자신에 대한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나는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그걸 원칙이라고 부른다. 나는 다르게 말한다. 그건 나와의 관계다. 나와 맺은 관계가 헐겁고 흐릿하면 누구의 말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나와 한 약속을 계속 지켜낸다면 내 말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말이 된다. 그 말 한마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게 회복력이다.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탄력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단지 포기하지 않는 리듬을 만들었을 뿐이다. 회복은 우연히 오지 않는다. 그건 정해진 루틴 속에서 작은 회복을 수십 번 반복한 사람에게만 온다. 나는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으려 했다. 하루가 무너지면 한 주가 무너지고 곧 방향이 무너진다. 하루를 지키는 자만이 인생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위기 속에서도 아침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록을 놓치지 않았고 나와의 다짐을 버리지 않았다. 오늘도 일어났고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있으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다. 대신 계속 이어붙여라. 작은 움직임을, 작은 회복을, 작은 실천을, 그리고 하나씩 이어 당신의 흐름을 되찾아라. 나는 그렇게 견뎌냈고 그렇게 성장했고 그렇게 부를 쌓았다. 혼란 속에서도 나를 지키는 힘. 그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 쌓아 올린 작은 반복이었다. 나는 모든 걸 계산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늘 잊지 않았다. 이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회인가. 그래서 나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감정을 하나 품었다. 그것은 감사다. 남들은 기회가 없다고 말할 때 나는 혼란 자체가 기회임을 알았다. 모두가 앞만 보며 쫓아갈 때 나는 잠시 멈춰 감사했다. 이미 여기까지 온 나 자신에게 수없이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났던 날들에도 감사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선명히 비추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더 또렷하게 보여줬다. 감사를 잃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잊고 지금을 과소평가하며 미래를 과대평가한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했고 지금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다. 그리고 성공을 내가 걸어갈 길로 받아들인 그 순간 나는 알게 됐다.
모든 순간은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훈련을 통해 배우기로 했다. 배움을 선택한 사람은 자신을 반복해서 다시 만든다.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강함은 언젠가 부서진다. 그러나 자신을 다시 세울 줄 아는 회복력은 언제든 다시 태어난다. 그게 나를 유연하게 만들었고 그 유연함이 나를 부서지지 않게 했다. 불확실성은 단단함을 부순다. 그러나 유연함은 그 불확실성 위에서도 형태를 받고 살아남는다. 나는 그렇게 살아남았다. 나는 숫자보다 감정을 정리했고 성과보다 반복을 설계했고 칭찬보다 침묵 속에서 단단해졌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없었다. 나를 만들어준 것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안다. 진짜 불안.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을 지켜내면 당신은 이미 이긴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삶은 누가 대신 설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쌓아 올린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을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단 하나의 분명함으로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흔들리는 세상에 자신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나로 세상을 이끌 것인가. 흔들림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곧 당신의 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조건은 하나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다. 시간을 쪼갰다. 나도 조각났다. 사람들은 요즘 시간 관리를 잘하면 인생이 정돈될 거라고 믿는다. 일찍 일어나고 할 일을 쪼개고 일정을 칸마다 채워 넣는다. 하루를 쪼개면 통제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성과를 만들면 존재가 증명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그렇게 정리한 하루가 끝났을 때 우리는 왜 더 피곤하고 더 텅 비어 있는가? 왜 더 잘했는데도 무기력한가? 우리는 시간을 붙잡으려 애쓴다. 시간을 붙잡으면 삶을 붙잡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은 그냥 흐른다. 시간을 다스리는 것과 그 시간 안에 어떤 나로 존재하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결국 우리는 하루를 채운다는 착각 속에서 진짜 나를 비워내며 살고 있다. 일정은 정리됐지만 나는 정리되지 않는다. 할 일은 많았지만 나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진다. 바쁘게 살수록 익숙해진다. 하지만 그 익숙함은 곧 무뎌짐이다. 그리고 그 무뎌짐은 내가 사라지는 방식 중 가장 조용한 방식이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다. 문제는 그 시간 안에서 흐르고 있는 나 자신이다. 시간을 확보했는데 내가 없다면 그 하루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어느 날 그것을 느꼈다. 하루를 다 써도 아무데도 닿지 않은 기분. 해야 할 일은 줄었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고 감정은 끊임없이 흘러갔다. 쉬는 시간에도 불안했고 대화 중에도 내 의식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그러다 문득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관리해야 하는 건 일정이 아니라 내 안의 흐름이라는 걸. 일이 많아서 피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나를 계속 뺏기고 있었던 거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방향 없이 흘러나가는 에너지 소모였다. 중요한 거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상태였는가다. 몸은 가만히 있었지만 마음은 쉬지 않고 무너지고 있었다. 쉼 없이 반응하고 눈치 보고 자책하고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면서 에너지를 잃고 있었다. 결국 남는 건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탈진한 나였다. 그때부터 나는 시간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시간을 쪼개지 않고 흐름을 설계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었다. 나는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집중할 수 있는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나를 더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일정보다 먼저 나의 리듬을 보기 시작했다. 피곤한 날엔 형식적인 업무와 일정은 줄였고 감정이 예민한 날엔 사람을 줄였다. 정해진 일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 기준은 단순했다. 오늘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그걸 먼저 했고 그 외의 일은 나중으로 미뤘다.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나의 상태였다. 어떤 날은 1시간도 몰입하지 못했고 어떤 날은 3시간 만에 할 일을 끝냈다. 나는 그런 날을 탓하지 않고 인정했다. 기준을 나에게 두고 살기 시작하자 하루의 밀도가 달라졌다. 시간은 똑같았지만 나는 더 오래 집중했고 덜 흔들렸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다. 내 안의 에너지는 해야 할 일보다 앞서서 다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걸.
어떤 말에 신경 쓰고 어떤 눈빛을 읽으려 하고 어떤 알림에 하루의 흐름이 무너진다. 할 일은 그대로인데 나만 줄어든다. 그래서 나는 멈추기보다 차단하는 법을 배웠다.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말에는 입을 닫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될 자극에는 조용히 등을 돌렸다. 모든 것에 반응하는 삶은 곧 모든 것에 휘둘리는 삶이란 걸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에 반응하고 너무 많은 정보에 마음을 열고 있다. 나와 상관없는 일에도 감정을 쏟고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에게도 습관처럼 반응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해져 있다. 에너지는 분산되고 중심은 흔들린다. 나는 그것을 멈췄다.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 누구는 단 3시간으로도 깊이 몰입하고 누구는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에너지 분배를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했다. 오늘 하루 내가 진짜 집중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나의 중심이 유지되는가? 어떤 것을 지금 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기준을 세우면 하루가 선명해진다. 분배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다. 누구에게 줄 것인가 보다 먼저 누구에게 주지 않을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 판단이 흐려지면 아무리 시간을 아껴도 하루는 남지 않는다. 나는 내 에너지의 8알은 나를 세우는 일에 먼저 쓰기로 했다. 나머지 2알은 관계, 정리, 의무에 쓴다. 기억해라. 거꾸로 하면 남는 건 탈진이다. 기준 있는 분배는 나를 지키는 첫 번째 전략이다. 사람들은 항상 묻는다.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고. 하지만 나는 다른 걸 묻는다. 그 속도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속도는 방향을 대신할 수 없다. 빠르다는 이유로 가야 할 곳을 지나친다면 그건 전진이 아니라 후진이다. 내가 선택한 방향은 단순하다. 나를 덜 잃는 쪽,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쪽, 그리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쪽. 나는 그것을 내 중심의 삶이라고 부른다. 시간을 중심으로 한 삶은 나를 바쁘게 만들었지만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은 나를 지켰다. 방향은 선택의 누적이다. 매 순간 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선택하는 것. 그게 쌓이면 삶이 된다. 나는 하루 단위로 방향을 점검한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갔는가? 내가 남았는가? 아니면 또 누군가 무언가에게 소진되었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중심은 또렷해진다. 나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오늘 나는 어디에 반응했고 어디에 집중했는가? 그것은 나를 채우는 흐름이었는가? 나를 비워내는 소모였는가?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나의 하루는 선명해지고 나의 기준은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결국 내 기준이 되고 나를 이끈다. 사람들은 큰 선택이 삶을 결정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반복된 작은 선택이 나를 만든다고 믿는다. 내가 반복한 생각, 반복한 태도, 반복한 기준이 곧 내 인생이 된다. 단단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질문을 반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말한다. 지금 우리가 아껴야 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당신 안의 에너지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누구에게 줄 것인지가 삶의 핵심이다. 시간은 흐르지만 에너지는 사라진다. 시간은 쌓이지만 에너지는 소진된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설계해야 한다. 삶은 결국 반복이다. 하지만 그 반복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나를 세울 수도 있다. 나를 세우는 반복을 위해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한다.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고 비워야 할 감정은 보내고 나를 지키는 루틴은 붙잡는다. 그 작은 선택이 쌓여 나를 만든다. 그렇게 나는 매일 단단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다. 더 열심히 살 필요는 없다. 더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소모하지 않는 선택만 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의 문턱에 서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강요하지만 삶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떤 기준으로 다루느냐로 결정된다. 그 기준은 언제나 나를 지키는 쪽에 있어야 한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일정이 아니라 그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이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신은 당신의 흐름을 설계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가 흔들렸더라도 괜찮다. 당신이
당신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한 순간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다.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단 하나의 질문, 단 한 번의 멈춤, 단 한 번의 선택이면 된다. 그렇게 하루를 설계하고 그렇게 나를 지켜내는 삶. 그 삶이 결국 당신의 부다,